자회전을 하던 5톤 트럭에서 맥주 박스가 쏟아집니다. 바로 얼마 전인 6월 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의 실수로 2,000병이 넘는 맥주가 도로에 쏟아졌는데요. 그냥 물도 아니고 맥주, 그것도 유리병에 든 맥주가 쏟아져 깨진 도로는 술 냄새와 유리 조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다른 차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참 걸릴 것 같던 현장 정리가 불과 3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진해서 힘을 보탰기 때문이죠. 한 시민이 먼저 다가와 맥주 박스를 정리하자 잠시 뒤 다른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시민은 빗자루까지 동원해 유리 조각을 쓸고 현장 정리를 돕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 점심을 먹으러 나왔던 직장인들, 약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힘을 합치자 30분 만에 도로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위험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사고를 목격한 이상 돕고야마는 한국인 특유의 성질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날은 비도 오는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비도 우산도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을 돕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후 해당 맥주회사는 당시 사고 현장 수습을 도와준 시민들을 찾는다는 영상을 올리고 일상 속의 영웅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사고 수습을 도와준 시민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직접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리를 도운 근처 편의점 점주와는 연락이 닿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삭막한 현대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몸소 보여준 춘천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도움 주신 시민분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꼭 전하고 싶다는 맥주 회사의 소감처럼 이런 시민 영웅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비슷한 뉴스가 많이 들려옵니다. 쏟아진 물건을 정리하거나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시민에 대한 뉴스들,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시민 영웅들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 어느 나라에서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만 한국은 유독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단적으로 바로 옆 나라 중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특별한 것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맥주 박스와 맥주병이 도로에 쏟아지자 사람들이 모여든 것까지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병을 치우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아닌 깨지지 않은 맥주는 마시고 훔쳐가고 박스를 폐지로 팔기 위해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아마 중국의 맥주 회사도 시민의식 때문에 울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의미로 말이죠. 이 외에도 사과를 가득 실은 트럭이 전복되자 수십 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어 사과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당시 피해액만 1,2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귤 트럭이 전복되자 모두가 달려들어 훔쳐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말리자 폭행까지 했다고 하죠.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중국 무안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식용유를 가득 실은 25톤의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보통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안타깝다 등의 생각이 먼저 들 텐데요. 중국인들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식용유 차량이 전복된 것을 보고 각자 집에서 통을 들고 나와 식용유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고 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훔쳐가는 중국과 정리하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쏟아진 폐지를 힘을 합쳐 정리하는 장한 중학생들, 도로 위에 쏟아진 병을 나서서 정리한 기특한 고등학생들, 도로 위에 쏟아진 벽돌과 생수병을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치우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 몇 가지 사례만 열거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동적이면서 익숙한 뉴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중국의 경우를 보며 이것이 특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명구조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 충칭의 한 계곡에서 젊은 중국 여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여성은 의식을 잃은 듯 움직임이 둔해져 물에 떠올랐고 당시 주변에는 중국인들이 수십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나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외국인 한 명이 신발을 벗고 물에 뛰어들어 여성을 구했다고 하죠. 그제서야 누군가 구명 튜브를 던졌고 알고 보니 이 외국인은 중국에서 근무 중이었던 영국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며 중국 내부에서는 외국인도 나서서 구하는데 그 많은 중국인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니, 뛰어들어서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해도 구명 튜브를 먼저 던져줄 수는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고 하죠. 이와 비슷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올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한 시민이 물에 빠진 아이의 고함을 듣고 당장 달려나갔습니다. 4월이기에 아직 차가운 바닷물에도 굴하지 않고 거센 물살을 이기고 결국 구해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신고한 다른 시민 덕분에 물에서 나오자마자 119 구급대가 바로 도착했고 다행히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한 시민 영웅에게 도착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들 2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위험한 것을 알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의 일상 속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선 중국의 사례들과 비슷한 상황이라서 더욱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나 또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펑위 사건이라는 중국의 시민의식을 50년은 퇴보시켰다고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돕던 펑위라는 청년이 피해 보상을 하라는 고소를 당했고 1차 재판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복하여 항소한 2차 재판에서는 2사람이 합의를 하면서 재판은 일단락이 되었죠. 이후 사건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펑위 사건을 웨이관이라는 남을 돕지 않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계기로 본다고 합니다. 웨이관은 중국어로 둘러싸서 구경하다 라는 뜻인데요. 남을 돕지 않는 것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까지 생길 정도라니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남을 돕다가 나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위험은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유독 누군가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특유의 정의 정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의식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상 속에서 남을 돕는 분들, 나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남을 위하는 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영웅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서로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